네, 설 연휴를 앞두고 결국에는 국내 증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종목별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설 연휴 이후로 국내 증시의 수급과 또 흐름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증권 신중호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특별하게 현재를 읽고 미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경 오랜만에 오셨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1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이게 친정의 느낌이 있나요? 아, 예. 네. 되게 마음이 편하지만 네. 또 제 생각을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을 또 마구마구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지없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흐름을? 근데 오늘 하루 약세였지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강했던 장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가 십몇 퍼센트 오른 것 같은데 약간 그 반도체 중심의 포모 현상이 일정 부분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반도체는 상당히 모멘텀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거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남겨진 시장이 현재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던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결국에는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냐, 오늘 네. 이 얘기를 좀 풀어가는 날이 될 것 네, 같은데 네. 간밤의 미장은 AI가 또 모든 산업을 잠식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맞아요. 재부각이 됐습니다. 새로울 만한 재료는 솔직히 아니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하락으로 끝이 났고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좀 지속적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게 시장 하락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풀어가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은 지난 10월부터 일종의 박스권을 그려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AI 디스럽션 리스크라 해서 파괴에 대한 공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AI가 도입이 되고 나면 아니면 AI 도입으로 인해서 전 산업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되진 않지만 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간밤에 보시면 금융업들도 무너진다. 내지는 트럭 회사들도 안 돼. 운전기사들을 안 뽑아도 된다. 부동산, 게임 업체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AI 도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생산성의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생산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아이러니가 지금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뭐냐면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모멘텀이 극강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디에 갖다 팝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방 산업이라고 했을 때 전방 산업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후방 산업에서 과연 전방 산업의 리스크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뒤늦게 우리도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쉽게도 지금 단기에 전방 산업의 리스크가 해결되기에는 조금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약간 바텀앱 측면에서도 고민거리들이 많아요.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고 올해 1분기 들어서 결국에 나스닥과 코스피가 다른 방향성을 가게 된 게 나스닥은 이제 AI 위협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보합권을 보였는데 네. 코스피는 메모리 반도체, 맞아요. 풋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결국에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 반도체인 것 같아요. SMIC 컨콜에서 제가 나온 얘기들을 쭉 보면서 든 생각은 레거시 디램 낸드 증설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HBM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 HBM 쪽은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HBM4에 대해서 이 루머를 잠식시키면서 우리도 좀 납품을 한다. 그리고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또 그런 강한 상승, 오늘도 약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HBM을 비롯한 메모리 3사의 공급은 수요 대비 쇼티지인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쇼티지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신뢰가 생겨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날 때 말씀드렸는데 말로 한번 얘기 드려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들의 계약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공급을 통해서 이 메모리를 쟁겨놓을 만한 이슈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단기에 메모리 가격이 빠질 만한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 우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라고 봐야 돼요. 하이퍼스케일러들 M7이거든요. M7 기업들이 여기서 캐펙스를 더 투자하면 좋은 거죠. 근데 한번 잘 보시면 1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까지 아니면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M7들의 캐펙스는 그로스, 성장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캐펙스를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신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M7들의 캐펙스는 이제 코스트, 비용이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 계기는 뭐냐? 실적 시즌을 통해서 드러난 M7들의 현금 흐름이 많이 악화됐어요. 흔히 얘기하는 OCF, 즉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70에서 80%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캐펙스는 과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펙스 증가율로 보면 2분기가 피크예요. 근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빅테크들의 캐펙스, 즉 영업 흐름이 나오면 되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4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기간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럼 비용이 높아졌으면 비용을 낮춰주면 되겠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칩플레이션에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한 또 이익이 감소되는 리스크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칩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빅테크한테는 칩플레이션이 뭐냐?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빅테크가 여기서 더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공급의 쇼티지로 인해서 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아. 니네들의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못해라는 인식까지 온 거예요. 거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M7이 추가로 캐펙스를 못한다라는 얘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뱀이 자기 꼬리를 문hen국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또아리를 좀 풀어나가야 2월 마지막 3월, 4월까지는 이러한 어떤 비용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풀어나가야 나중에 2분기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다시 찾지 않을까. 지금은 주가가 너무 좋은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일단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에는 반도체를 파는 곳이 글로벌 빅테크인데 그렇죠. 거기에 캐펙스 투자에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으니 맞아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현상 유지 혹은 지금 구간부터는 남은 상반기까지 슬로우해질 수 있다. 그럼 조금 보수적으로 반도체 쪽은 전략을 수정해야 될까요? 뭐 되게 지금 너무 좋은 게 네. 반도체인데 글쎄요, 제가 뭐 틀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방 산업,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HBM이 우리 안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납품을 하는데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어요. 간밤에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 뉴욕주에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건설을 유예시켜 버렸습니다. 전력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의 물가 압력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 반대, 즉 작용이 칩플레이션이 높으니까 반작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뉴스 플로우나 이런 이슈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는 조금씩 주가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조금은 예민하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정부가 강력하게 부양하고자 합니다. 코스닥 시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코스닥 시장, 이를테면은 코스피가 왜 올랐을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코스닥이 왜 오르지 못할까에 대한 배경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해 요 정도까지만 해도 2000 한 중반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가파르게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저평가였습니다. 코스피가 저평가였고, 더불어서 강한 정부 정책이 주주 환원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았어요. 금융주라든지 지주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반부터는 반도체에 특히 삼성전자가 다시 일어서면서 삼성까지는 삼성전자가 움직인 게 없어요. 3천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지금의 코스닥으로 보면 코스닥이 지금 싸냐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보다 비싸요. SK 하이닉스보다 시총은 높은데 이익은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현금 흐름이 없는 코스닥은 이제 사실은 성장, 돈을 빌리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차 전지처럼 버블에서 이제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익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과 업종이 있느냐라는 문제에서는 약간은 퀘스천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어떠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니면 의지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지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실적이 뒷받쳐주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 코스닥은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또 반대로는 근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 상위 종목에는 바이오 2차 전지인데 네. 힘들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코스닥 150으로 ETF 설정이 어떻게 보면 5천을 만든 정부에 대한 신뢰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3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코스닥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ETF를 복제하면서. 네. 그러면 코스닥 150에 어떤 ETF를 사면서 들어올 수 있는데, 면면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살만한 근거가 되는 업종은 그나마 반도체 소보장 쪽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힘들겠죠.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금리나 물 건너 갔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던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이오 쪽은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 저는 약간 이 통념이나 일반 기대와 달리 고민이 뭐냐면 과연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까? 케빈 워시가 오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당장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력 가격이라든지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어느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인 거를 연준도 무시 못할 거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유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미국의 물가 증가율하고 거의 방향을 같이 하는데, 잘 보시면 3월까지는 유가가 작년에 70달러 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WTI 기준으로 머물기만 해도 유가는 마이너스 충격을 주긴 해요. 근데 2분기 들어서는 유가가 지금 수준이게 되면 물가에 플러스, 즉 상승 리스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만 하더라도 2분기 들어서 물가를 낮추기보다 높인다라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올해 넘어올 때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해주면서 시장이 더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칩플레이션이라든지 AI 캐펙스가 성장이야 라는 것도 비용으로 전환된 거고, 지금도 연준이 물가를 뭐 통제되면 내려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 계속 후퇴하는 거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와야 소위 말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더딜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 기간일 동안 뉴욕 증시에서 또 특별하게 봐야 할 재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간밤에 나오는 이제 뭐 CPI 정도만 좀 중요한 오늘 걸로 밤에 알고 좀 있는데. 나올 것 같고, 미국도 월요일에 쉬더라고요. 네, 맞아요. 미국도 월요일 쉬고, 다음 주에는 사실 지표들이 뭐 내구재 주문이나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나올 텐데, 엊그제 나왔었던 고용 지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용 지표의 질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0.3%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0.4%. 이게 물가 압력이거든요. 그럼 오늘 저녁에 나오는 물가도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용의 질을 보면 직업이라는 게 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용의 어떤 형태를 보면서 전망을 하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요양사와 HBM 기술자라고 생각합시다. HBM 기술자의 고용이 많아지면 향후의 성장이라든지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은 요양사, 즉 의료 지출이라든지 서비스 쪽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쪽이. 여기는 고용은 많았지만 향후의 생산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 지나고 국내 증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1월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유아독존으로 나홀로 독주한 시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면면이 좀 잘 뜯어봐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사자성어로는 과유불급, 넘치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정 부분 현금도 투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는 네. 섹터와 종목들은 좀 현금화하는 전략을 네. 차츰차츰 생각해 네. 두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모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로 또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설 연휴 이후로 여러분들 전략 세우실 때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LS증권의 신종호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